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맨날 피곤하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지치고 근육은 굳어지고 혈액순환 안 되고 어지럽고 뭡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아닙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의 출발이 어디? 발끝, 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코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발바닥 근막 이완과 발목 조정하기, 편백나무벽에 밟기로 가능합니다. 앞선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 할 내용인 까치발입니다. 뒤꿈치를 들어서 코어를 자극하는 좋은 운동이 되겠고요. 세 번째, 콩콩이라고 하는데 줄넘기처럼 가볍게 펄짝펄짝펄짝 뛰어서 코어를 깨우고 강화시키는 운동이고요. 네 번째, 허벅지를 안으로 모으는 거. 허벅지를 안으로 모으는 거, 내전근 강화 운동 또는 엉덩이근, 둔근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았다 일어나기, 와이드 스쿼시라고 하죠. 허벅지, 엉덩이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여섯 번째, 밸런스 보드, 장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고요. 일곱 번째, 등 굽히기, 손 합장해서 눈앞에 모으고 무릎 뒤로 하기.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횡격막과 흉부, 가슴과 배, 흉복부를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여덟 번째, 혓바닥을 입천장에 올리는 뮤잉 운동이라고 했죠. 이것도 앞에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코어의 끝은 혓바닥까지 가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쭉 혀까지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은 앞으로 차근차근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아픈 것이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힘은 하나도 없는데 몸에 힘은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안 써도 되는 힘을 쓰고 살아가니 안 그래도 약한 데다가 힘을 계속 쓰니까 아무리 해도 피로가 풀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코어가 약해서 생긴 증상들일 뿐이죠. 답은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코어를 튼튼하게 하느냐,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겠습니다. 코어는 심부전방선, 복압, 단전, 신장경락계, 가운데 경별, 마음과 환경까지를 포함한 확장된 의미의 코어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발바닥의 감각과 근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한쪽 다리로 똑바로 서지 못한다. 흔들거리면서 안정감이 없으면 약해진 상태겠죠. 30초는 한쪽 다리로 서 계셔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고 반드시 옆에 있는 난간을 붙잡는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오래 걸으면 피곤하다. 보폭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작은 턱에 걸려서 쉽게 넘어진다. 앉았다 일어날 때 어이구 소리를 낸다. 무릎 아래가 잘 붓는다. 무릎 아래가 차갑다. 다리가 오다리, 휜다리처럼 벌어지기 시작했다. 엄지발가락이 돌아가는 무지외반, 족저근막염,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가 아픈 지간신경종, 평발 등으로 고생한다. 3개 이상 해당되면 발바닥 감각과 근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에 힘이 빠집니다. 발가락에 힘이 빠지니까 몸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발이 우리 몸의 제일 기초이지 않습니까? 기초가 약해지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구조물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몸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으려고 다리, 허리, 목, 어깨 부위에 힘을 안 줘도 되는 부위에 힘을 주게 되고, 안 써도 되는 힘을 쓰니까, 안 줘도 되는 힘을 주니까 힘이 빠지게 되죠. 힘이 빠지니까 안 그래도 없는 에너지인데 더 힘이 빠지게 되고 피로해지고 지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맨날 피곤하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지치고 근육은 굳어지고 혈액순환 안 되고 어지럽고 뭡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아닙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의 출발이 어디? 발끝, 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나이가 든다고 발의 감각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해지는 것만 아니고요. 몸의 중심을 뒤에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젊은 축에서는 몸을 이렇게 뒤로 젖히면서 중심을 뒤에 가기에 쉽고요. 또 하나는 연세가 좀 더 많이 드신 분들한테 나타나는데요. 발 뒤꿈치에 중심을 걸고 이렇게 웅크리게 되죠. 이렇게 할아버지,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세, 이렇게 웅크리게 되는 그런 자세를 하면서 골반은 뒤로 돌아가고 체중은 발 뒤꿈치에 싣고 허벅지 힘 잔뜩 들어가고
어깨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가슴 오목해지는 자세, 노인 자세가 완성되게 되죠. 그러면서 목덜미는 긴장되고 얼굴은 앞으로 빠져서 거북목이 되죠. 복압은 낮아지고 구분등 되고, 이 상태에서 골반이 뒤로 돌아가니까 고관절 소켓에 대퇴골이 꽉 들어가서 잠겨버리죠. 고관절이 잠기니 허벅지의 관절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약해진 근력에서 고관절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 걸음걸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작은 턱에 걸려서도 넘어지게 되고 등등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고 평발이 되기 쉽죠. 발가락은 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쉬운 방법, 까치발이죠. 까치발은 우리 몸에 있는 불필요한 과한 긴장을 풀고 중심축을 바로 하는 좋은 운동이 됩니다. 까치발은 단순히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며 우리 몸의 중심인 코어를 깨우고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게 해주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까치발을 하고 딱 서는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온몸의 긴장을 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연결된 심부전방선과 경별이 활성화되고요. 이것은 몸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불편한 긴장을 리셋, 다시 재조정하고 오로지 나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을 남기는 과정이 됩니다. 발끝을 드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있던 쓸데없는 긴장은 스르르 풀리게 되는 거죠. 까치발은 우리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쓸데없는 힘 대신에 가장 자연스러운 힘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단전 하는데 단전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몸의 중심축이며 그 속에 어떤 한 1점,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이 되는 1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까치발을 하면 중심축이 바로 잡히고 중심축이 바로 잡히면 몸만 중심축이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정신도 안정이 되고 정신이 안정이 되니 사물을 넓게 바라보는 시야가 생기게 되며 여유가 생기게 되죠.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까치발은 곧 몸과 마음에 다 영향을 주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해보십시다. 왼쪽 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발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10발가락 모두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3바퀴씩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 돌렸으면 가볍게 당겨주시고 발바닥과 발등 쪽을 꼼꼼하게 눌러줍니다. 발가락을 누를 때 관절 마디는 누르지 않습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세게 하면 손가락이 아프니까 발가락과 발의 피로를 풀어주고요. 발가락 끝에 있는 혈자리들을 자극해서 온몸을 깨우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발 관절을 걸레를 비틀어 짜듯이 3번 풀어줍니다. 발이 시원해지고요. 이 발목 뼈가 틀어진 걸 바로 잡아줌으로써 온몸 골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발등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발 뒤꿈치를 감싸지고 좌우로 10번 움직여줍니다. 발 뒤꿈치가 안쪽으로 꺾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어주는 것을 더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발 뒤꿈치만 바로 잡아도 온몸이 바로 됩니다. 발목과 같은 쪽 손으로 복숭아뼈 바로 밑에 있는 뼈 거골이라고 합니다. 거골을 책꽂이에서 책을 빼듯이 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 발가락 끝을 감싸지고 천천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줍니다. 발목이 바로 잡히면 무릎, 고관절, 골반, 척추, 어깨, 목, 머리까지 전신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자연스러운 자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균형이 잡히게 되므로 몸에 쓸데없는 힘을 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자연스러운 자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균형이 잡혀 있으므로 몸에 쓸데없는 힘을 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적 과긴장, 쓸데없는 힘 때문에 몸은 지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도 못하죠. 힘들이지 않고 까치발은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 잘 되실 겁니다. 잘 안 되면 의자나 책상이나 벽 같은 걸 잡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에 중심이 실리는 것이 균형이 잘 잡힌 상태입니다. 새끼발가락 쪽으로 중심이 잡히면 발목이 꺾이게 되니 엄지발가락 쪽으로 중심이 걸리도록 하는 게 요령입니다. 까치발을 할 때 다리에 너무 힘이 들어가거나 쥐가 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까치발을 한 상태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1분 정도 왔다 갔다 걸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까치발을 해서 균형 잡힌 자연스러운 자세를 확인하고 균형이 잡혔다고 생각이 되면 뒤꿈치를 그대로 가만히 내립니다. 갑자기 툭 하고 내리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끝을 기분 좋게 털어줍니다. 손가락 끝에 묻어있는 물방울을 아래로 털어내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손끝을 흔드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져서 그 진동이 발끝까지 전달되면 몸이 편안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중간에 진동이 멈추면 그곳이 긴장해서 뭉쳐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에 의식을 집중하여 편안하게 털어주시면, 손목을 털어주시면 스르르 풀어지게 됩니다. 발끝까지 진동이 전해지면 가만히 멈춥니다. 이것이 온몸 이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완이라고 하면 무조건 힘만 뺀다고 생각하시는데 균형은 맞으면서 들어가야 될 곳에 힘은 들어가고 자연스러운 자세가 되며 몸이 상쾌해지는 것이 이완입니다. 손을 흔든 후에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여전히 몸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발목을 펴고 발가락이 굽어지지 않게 합니다. 발가락이 굽어진다는 건 발가락 끝에 힘을 준다는 얘기가 되죠.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발바닥 앞꿈치에만 힘이 들어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벽이나 의자 같은 것을 잡고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발목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똑바로 펴니다. 서서 하는 것이 힘드시면 의자에 앉으셔서 발 뒤꿈치만 들었다 내렸다 하셔도 됩니다. 까치발이 몸의 긴장을 풀고 중심축을 바로잡는 그런 큰 효과뿐만 아니라 발목 관절과 무릎 관절의 통증을 개선해 주고요. 오다리, 휜다리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의 통증, 지간, 신경, 종, 발바닥의 염증, 족저근막염을 개선해 주고요. 당연히 요통을 예방하고 치료해 줍니다. 온몸 혈액순환의 70%를 담당하는 것은 제2의 심장인 종아리이죠. 이 종아리의 기능을 높여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심부전방성과 신장경락을 자극하여 아랫배 힘 없는 것, 성기능 저하, 만성피로, 무릎 시림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까치발을 해보십시오. 까치발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우리의 코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의식이 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발끝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불필요한 긴장은 내려놓게 되고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살아납니다. 우리 몸은 이미 우리 스스로를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죠. 그 힘을 일깨워 보십시다. 하루에 단 몇 분, 오직 나를 위해 투자하는 그 시간이 쌓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만의 의원이었습니다.